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네. 스튜디오가 가득 찼습니다. 네. 정말 훈훈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아플 때 그렇고 좀 이렇게 뭉근하게 길게 아프게 될 때는 한의원에 가서 맥을 한번 쳐. 그쵸? 누나, 난 아프면 엄마한테 갔어. 엄마가 다 해줬어. 아내는 그게 안 되더만. 다르지. 네, 오늘 엄마 손 같은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정도 나오셨으면 정말 네. 탐나는 건강 주치 분들 네,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자연치료의학 전문가 소재걸 박사님 오셨죠. 어서 오세요. 배한호 한의사 나오셨죠. 박민경 한의사 나오셨죠. 어서 오세요. 유재호 원장님 나오셨죠. 어서 오세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료 들어가 네. 볼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도 피 검사를 한번 해서 왜 또 왜? 아니 제가 하도 잔잔한 검진을 많이 했더니 이재용 씨가 누나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헌혈을 좀 해. 헌혈하면 헌혈해도 돼요. 검사를 좀 해주죠. 그죠? 지난주에도 위가 신경을 좀 썼더니 위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매운 것 같이 아유. 쓰리더라고요. 아 위가 안 좋은 것 같다 하고 예전 약을 먹으면 되는데 혹시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얼른 가서 또 피 검사를 했죠. 속상하네, 속상해. 아무렇지 않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편한 날보다 그런 날이 훨씬 많은데 검진을 해보면 아무 저기가 네. 없어요. 원래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사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자주 아픈 걸 느껴서 빨리 아. 병원 간다예요. 아.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된 남성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아프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발견이 늦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제가 꾀병 부리는 게 아니죠. 예, 아픈 예. 거죠. 그렇죠. 그게 장점이긴 한데 그게 자꾸 검사하면서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게 병을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러네. 스트레스는 조금 줄이고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는 게 예. 검사를 할 거면 염려를 하지 마라. 네. 검사를 안 하는 사람이 염려를 해야 된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본 환자분이 대장 내시경만 20번 하셨어요. 어이구, 보통 일이 그냥 아닌데. 대장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병이네. 진행되는 건 병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요즘에 훌쩍 눈이 침침해서 가보면 간에 이상, 그러니까 눈 자체라기보다는 간을 좀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영향을 돼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간하고. 한의학에서 그렇습니다. 볼 때는 이제 뭐 네. 간주목이라고 있는- 해서 네, 이제 안구의 문제가 네. 안쪽에 있는 오장인 간과의 연관성 어.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약에서 눈을 좋아지게 하는 약들이 간을 좋아지게 하는 약. 아, 간을 좋아하는 처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력이라든지 안구 주변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 또래들이요, 허리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요. 아프죠. 저도 그래요. 허리가 왜 아파? 아니, 많이 쓰지도 않는데 아파. 그거 어떡하라고. 그렇죠. 지금은 쓰실 일이 없는 연령이시죠. 근데 이 허리가 아픈데 너무 가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료 받아보고 뭐 해도 계속 좀 땡기고 아프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또 뻣뻣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세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돼서 좀 쓰면 잘 되는데 아침에 특히 일어나자마자 뻣뻣해요. 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요. 음. 허리나 척추 같은 게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아, 옛날에는 허리 수명보다 적게 살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이제는 연골이나 허리 수명보다 우리가 한참 많이 살잖아요. 네. 연골이나 힘줄이나 인대나 척추 네. 이런 게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치료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아. 그 허리가 어디가 아프냐 하면은 장요근이라 그래서 네. 앞에 있는 허벅지 안쪽하고 척추하고 연결되는 그 근육이 짧아져서 아. 더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숙여야 편하게 네. 이 느껴지거든요. 뒤에 있어요? 뒤가 아니라 앞에 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허벅지 이 근육을 안쪽 근육을 발달시키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구나. 아침에는 다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걸리는 느낌이 뒷 것 같지만 실제는 앞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선생님 말씀 네. 들어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팔자예요. 맞아요. 걸을 때. 지금도 팔자로 지금도 앉아있잖아요. 앉을 이렇게 때도 하고. 이래요. 팔자. 네. 이 팔자니까 더 이게 허리가 아픈 그러니까 거예요. 뭐 수 이렇게-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아직 그럴 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의학적으로는 요슬사년이라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허리하고 무릎이 시리고 아파진다, 아. 연해진다는 뜻이에요.
편이신데 간과 신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면은 아 신장이 약해졌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게 바로 간과 신장의 노화 때문이라서 그쪽을 좀 보호해 주시면은 예. 훨씬 더 통증에서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저 한의원에 가서 침을 좀 맞아봤어요. 그랬더니 장이 안 좋아서 이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연관이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하고 신장하고 장이 안 좋다 그러는데 예. 거기에 수분하고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게 장요근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근육이 짧아지는 게 노화기 때문에 그냥 직설적인 표현은 노화였고요. 노화예요. 예, 그래도 그걸 기르려면 제발 좀 이렇게 무릎 붙여서 다리 오므리고 좀 이렇게 하시면. 근데 한편으로는 허리가 아주 다행스럽게도 네. 혼자서 잘 낫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가만 놔두면 거의 95%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 많이 가서 치료도 많이 받고 뭐 무슨 비수술적 치료한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아. 우리가 뭘 크게 도와줘가지고 좋아진다기보다는 네. 원래 좀 잘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아프다고 해도 1년 후에 또 아프냐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네. 자기가 가장 좋은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혼자 낫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습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지만 좀 네. 심해지면 이제 다리가 땡기고요. 집에서 다리를 자기가 들으면 안 되고 남이 이렇게 해서 무릎을 그렇죠. 편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보통은 한 7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앉아서 누워서 누워서. 아, 다리를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으면 만약에 한 30도, 20도밖에 안 올라가고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리고 좀 피곤하다 이러면 응. 쪽골치라고 하잖아요. 쪽골치. 편두통? 네, 편두통이죠. 쪽쪽을 친다고. 야, 이거 처음 들어본다. 그건 일제 시대 때 용어인데. 아 나는 이렇게 유튜브가 편해. 야! 전에 MBC 때는 야, 들어보지 예전에 못한 MBC 때 이런 얘기 못했다. 라디오 진행하실 때 80대 노모들께서 쓰시는 용어. 아 누나 그런 적 없어요? 처음 들어본데 누나라고 하지 마. 아, 예진아 이런 없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두통도 근육통의 일환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두통 환자들 중에서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뇌 종양으로 두 개 안쪽에 이제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두통. 그건 정말 위험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어깨 쪽에 있는 승모근, 흉쇄우돌근, 목, 어깨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고 그 긴장감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깨를 좋아지게 하면 또 두통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재활의학과에서도 보통은 근육도 잡지만 목뼈 1번, 2번을 잡으면 두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뼈 1번이 잘 틀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턱관절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틀어집니다. 그러면 틀어지면서 근육이 뭉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눈까지 이렇게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쪽골치가. 네, 쪽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턱관절 밑에 교근이라고 근육이 있거든요. 요거를 그렇게 마사지해 주시면 오히려 편두통이 금방 없어지는 아니 게 그리고 요즘에는 저 또 거북목들 많잖아요. 아, 그건 계속 휴대폰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목 아픈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방지하는 건 안 보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10명이 찍으면 9명이 다 거북목이에요. 그 그러니까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은 다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야지 좀 덜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뒤에 견갑골이 있잖아요. 견갑골 두 개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세게. 시원해요. 네.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그렇게 젖히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젖히면 여기 상부 경추만 네. 젖혀지거든요. 그냥 뒤로 조금 누른다는 식, 이 정도. 한 45도 위쪽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등뼈가 조금 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거북목이 아니라 거북등이거든요. 등이 굽어서 목이 앞으로 나간 거니까 맞아. 등을 피면은 목이 다시 펴집니다. 아, 3월 1일 날 하면 좋겠네요. 대한돈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목 디스크도 빠져서 이제 팔이 저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자꾸 뭐 이렇게 다들 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강화 운동 막 네. 이런 거 하면 더 아픕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더 심해져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울 때 막 긁으면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더 가렵잖아요. 네. 디스크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한 20분 정도는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더 아파져요. 왜냐면 자극이 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 놔두고 자고 일어나면 훨씬 낫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시원하네. 이렇게 등을 피는 것만 가지고도 목 디스크가 많이 근데 좋아져요. 이 자세에서
다리 동작이 추가가 되면 더 좋은 거는 어떻게? 이 자세인데 네. 무릎을 붙여서 이 자세를 하는 게 좋아요. 또쫙 벌리고 그러면 했구나. 진짜 장요근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하트를 그리는데 이 관절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은 이게 완전 굽었다는 뜻이고 이 관절이 충분히 옆으로 벌어져서 하트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도 어깨가 많이 뒤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오십견 예방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트로 완성을 하시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또 하나 자꾸 눈이 침침해요. 네? 아까 간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눈이 침침할 때 좀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머리야 네, 할 때 머리야. 딱 되는 자리가 네. 바로 태양열이라는 혈자리거든요. 30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셨다가 쉬었다가 또 지그시 눌러주시기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반복하셔도 눈앞이 환해지면서 시원해지십니다. 당뇨 있고 혈압 있고 비만, 갱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이기는 방법